한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도 알아듣고 한국인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우리 한국 출신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옮겨진 뒤 끊임없는 괴롭힘과 홀대의 대상이 되더니 돌연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판다보호 연구센터는 심지어 뭔가 단어조차도 낯선 가임신 상태라는 입장을 밝히며 전 세계의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심지어 중국 선수핑 판다 기지는 원래부터 종보호라는 목적으로 다소 강압적으로 임신을 시키고 학대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 외신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푸바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안녕 할부지가 극장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안녕 할부지는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와 입국부터 푸바오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 후이바오까지 판다 가족과 사육사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3개월간의 여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모습들과 강철원, 송영관 사육사 등 이른바 판다 할부지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처음 공개했죠. 푸바오 마지막 공개일에 모두가 떠난 방사장에 홀로 남아 눈물을 흘리는 강바오, 비오는 날 진행한 중국 이동 과정과 푸바오 내실을 정리하다 슬퍼하는 송영관 사육사, 푸바오와의 감동적인 재회 장면 등도 담겼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벌써부터 우리 눈물샘이 자극되고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기에 먹성 좋고 때깔도 하얗고 이쁘던 푸바오가 중국에 건너간 뒤로는 거무튀튀한 데다 활동량도 줄어들고 심각할 정도로 식욕이 감퇴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걸 가임신 상태라는 어불성설의 변명으로 넘어가려 하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더해져 폭풍 눈물을 흘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오늘은 우리 판다 푸바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의 증거들과 가임신 상태라는 근황을 소상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중국 언론들은 판다보호 연구센터의 말을 빌려 푸바오의 행동 변화와 검사 결과를 근거로 푸바오가 가임신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달 중하순 이후로 심각한 식욕 감퇴, 활동과 대변량 감소, 휴식 시간 증가, 물놀이 증가 등의 징후가 보였다는 것을 근거로 전한 말인데요. 그런데 약간 이상한 말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신체 변화가 생긴다는 단계를 뜻하는 가임신 상태가 푸바오에게는 아직 일어날 수 없는 나이거든요. 판다는 보통 5.5세부터 6.5세 사이에 번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태어난 푸바오는 현재 만 4살인데요. 아직 교미를 통한 번식이 가능한 나이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한 호주 언론에서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도 내놓습니다. 선수핑 기지에서 강제 교미를 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요. 다른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암컷 판다는 봄에 수컷과 교미하고 여름에 출산하곤 하는데요. 교미를 했으나 임신 증상만 겪고 실제 출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임신 증상을 겪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에서는 중국 판다는 중국인이 제일 잘한다는 논리로 강압적으로 때리고 굶기는 등의 학대를 자행하기도 하고 억지로 교미를 시켜 결국은 어미 판다가 새끼 판다를 피하고 심하게는 물어 죽이는 일까지도 일어나기도 했다고 해서 그 주장에 힘을 더하고요. 푸바오는 현재 중국 월롱 선수핑 판다 기지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한국과 중국의 양심 있는 판다 애호가들은 용인 자연농원보다 훨씬 떨어지는 환경에 대해 비판해오고 있었는데요. 나무로 올라가 기대고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는 푸바오의 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맨 바닥과 큰 나무만을 둔다거나 방사장을 청소하지 않고 방치하는 모습이 지적해왔죠. 그런데 사육사들은 모든 판다를 이렇게 사육하고 있다. 이게 자연에 가까운 모습이다. 한국은 판다 원산지가 아니라 잘 모른다. 중국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라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변명하기 바빴는데요. 이번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며 결국 한국 출신 푸바오를 괴롭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푸바오는 현재 옆 방사장의 이바오와 나란히 지내고 있는데요. 쉬샹이라는 이름의 동일한 중국인 사육사가 푸바오와 이바오 모두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중국 출신 이바오의 방사장은 아주 대궐이 따로 없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시원하라고 물도 뿌려주고 잡초도 제거해 진드기가 붙지 않도록 만들어뒀죠. 하지만 푸바오의 방사장은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잡초도 무성하게 자랐고 앉아있을 곳도 없거든요. 또 다른 이웃 샤오치지는 오늘 과일을 얼린 얼음과자 특식도 먹었고 장난감도 따로 넣어줬죠. 여름이라 해서 당근꽃이니 장난감이니 아니면 아예 정글짐을 설치해주기도 하는 등 다른 중국 출신 팬더에게는 갖은 정성을 쏟으면서 푸바오 방사장에는 썰렁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나마 선수핑 기지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자유롭게 방사장과 우리 안에 오갈 수 있는 제도도 푸바오에게만큼은 금지였습니다. 매번 청소한다는 이유로 열어주지 않아 문 앞에서 쪼그려 쪽잠을 청하는 푸바오의 모습이 자주 관찰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버랜드 강 사육사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호주 언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다를 떠나 중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외교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사실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공식 공개 이전 푸바오는 한국어 소리를 듣고 강 사육사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 자연농원을 찾은 한국인들이 익숙한 건지 계속 두리번거리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중국은 이게 꼴보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푸바오가 밝고 귀여운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소극적이며 표정을 잃은 모습으로 만들어 중국화라고 있거든요. 하지만 본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철원 사육사가 중국의 제지당에 단 한 번밖에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귀는 쫑긋하며 반응하는 모습이 관찰됐거든요. 물론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 측은 푸바오의 최근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서기도 합니다. 논란은 끝나지 않지만요. 사람들은 중국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판다가 중국인 자신들이 무시하는 소국 한국에서 잘 자란 것은 물론이고 중국에 있는 판다곰들보다 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것을 시샘해 괴롭혔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왔는데요. 중국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공식 웨이보 계정에 푸바오 영상을 공개하며 이에 정면 반박하기도 했죠. 하지만 웬걸 이들이 당당하게 공개한 영상에는 더 끔찍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46초 길이의 이 영상은 철제우리에 기대앉은 채 대나무를 먹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철창 틈 사이로 푸바오의 목 부분 탈모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죠. 주변의 다른 털과 달리 거기만 짧은 털이 나 있는 모습으로 멀리서 보면 흉터 자국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푸바오의 중국 사육사는 푸바오의 탈모는 건강 이상이 아니다. 푸바오가 장난꾸러기라 벽이나 난간에 문지르고 놀다가 변색된 흔적일 뿐이다. 정수리에 생긴 흉터는 미인점이다. 판다 경험이 적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라며 이해 못할 말들을 늘어놓기에 바빴죠.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푸바오 팬들은 곧바로 사육사의 과도한 목줄 훈련에 따른 상처라는 것을 짚어냅니다. 또한 밥을 먹을 때 이 근처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장면을 포착하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물론 중국에서 푸바오를 직접 본 수의사들은 중국 환경이 아직 낯설고 두려울 거라고 합니다. 중국 사육사가 포장하려고 둘러댄 모든 말들이 판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정형 행동을 할 때 나오는 징후와 매우 흡사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머리를 비비고 앞구르기를 하며 정형화된 행동을 반복하는 건 갑작스러운 주변 환경의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임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자 많은 외국인들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팬더들을 빨리 중국에 보내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많은 정과 관심을 들여봐야 중국에서 저렇게 막대하니 차라리 어릴 때 중국 환경에 적응하도록 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체념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한 달여 시간이 더 흘러 이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 속에서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를 다시 만난 현장은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이런 방문조차도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도 이미 중국에 적응한 푸바오가 흥분하길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단 한 명의 카메라맨만 허용하고 푸바오의 이름도 2번 이상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시했죠. 그렇게 영상에 담긴 강 사육사의 표정에는 근심과 설렘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푸바오 영상을 계속 돌려보며 마음속으로는 1000번도 더 푸바오에게 왔다 갔다 한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거의 100일 동안 그리워한 푸바오를 마주한 순간 그는 푸바오 하고 나지막히 불러봅니다. 그 즉시 푸바오는 곧바로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죠. 공허하고 슬픈 눈으로요. 다른 판다곰들과 다르게 중국 태생이 아닌데다 한국에서 각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네 판다곰 푸바오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친교라는 이름으로 생명체인 판다를 미끼로 중국의 야욕을 드러내는 판다 외교의 명함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모습이 담긴 영화가 개봉합니다. 푸바오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길 바라는 마음 가득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